자, 지금부터는 정치권 이슈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로 들어갔고 오늘 오전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의 경선 결과도 나왔습니다. 90.6%라는 표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누가?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9대 명, 90% 무조건 90%는 받는다라고 해서 9대 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아마 이대로 쭉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김진욱 대변인님? 제가 볼 때는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어쨌든 한 번 더 이재명 대표에게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재명 대표도 심사숙고 끝에 본인이 연임에 도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당원이나 아니면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지금 이번엔 어쩔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에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당대표에 도전했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에 이제 김두관 후보나 김지수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사실 이번에 본인들이 도전하는 어떤 목적들이 이 당원들에게 그렇게 크게 어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역마다 갈 때마다 90%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또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투쟁력을 보여줄 수 있고 가장 확실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부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일반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폭넓게 그런 느낌들이 형성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지금의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말씀처럼 사실 이재명 대세로는 굳혀진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을 두고 김두관 후보는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군요. 들어보겠습니다. 내 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11%나 우리 당이 적게 나와요. 왜 우리 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김종혁 부총장님, 김두관 후보의 발언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절규 같은데요. 절규다? 정말 우리 당 이렇게 가면 망한다라는 절규 같은데 저는 지금 진행되는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는 정말 그게 섬뜩섬뜩해요. 예를 들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 나오지? 라면서 이재명 지금 대표는 아니시지만 후보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나시니까 그 다음에 저기서 바로 1등 최고위원 1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도대체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저희 전당대회 얼마 전에 끝났지만 한동훈 후보가 팀 한동훈에서 4명이랑 같이 뛰었단 말이에요. 같이 맞습니다. 4팀이 뛰었어요. 근데 장동혁, 진종호, 박정훈 해서 같이 열심히 전국을 돌았는데 심지어 박정훈 후보는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근데 저기서는 대표가 강력한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해주시니까 갑자기 5등 하던 사람이 1등이 된다? 야, 정말 대단한 당이구나. 저게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 맞나? 그리고 저렇게 후보가 나와서 거의 지금 저거는 뭐라고 할까요? 탄식일 수도 있고 아우성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 당이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10%도 받지 못했고 저 자리에서는 내려와라는 야유를 받았는데 민주당 글쎄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훌륭한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훌륭해져야 국민의힘도 훌륭해져요. 그런데 민주당의 요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지금 당대표 선출 과정을 보면
정상적인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언급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주새 격차가 벌어진 양당 지지율입니다. 29, 26, 29, 25, 30, 27 이렇게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7월 넷째 주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25%를 기록합니다. 격차는 11%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물론 당의 지지율에 있어서는 국민의힘과 좀 차이가 생기기도 했고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기점으로는 굉장한 원래는 컨벤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지지율이 좀 높기도 하고 오를 수도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이 좀 빨리 있죠. 끝났으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지난 총선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던 국민들이 왜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느냐, 그렇게 다수의 의석을 줬는데도 왜 해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 굉장히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네.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순위가 계속 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역동성을 봤을 때 오늘 저는 그 최고위원들이 했던 연설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네. 다 봤는데 연설들의 내용들이 점점 이렇게 선명한 야당 그리고 여당에게 있어서 어떤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이라든지 김건희 여사로 되어지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적하고 또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결과가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최고위원 결과를 보시면 조금 더 다양성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조금 더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